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준비 중인 미래의 돌싱녀입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 상황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사연이라도 쓰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초, 중, 고, 대학까지 같이 나온 절친이 있습니다. 그 절친도 결혼은 하였지만 남편이 배를 타다 보니 몇 개월씩 혼자서 지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유부녀들과 달리 싱글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아이도 없기에 더 자유롭게 지냅니다. 매일 아침이면 운동을 가고 오후에는 필라테스도 하기에 몸매 역시도 처녀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주변에 남자가 많았고, 외롭다는 핑계로 결혼을 하였음에도 남자친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연하도 있었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 만나다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이번엔 만난 남자친구들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 달리 특별하다며 헤어지기 싫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남자길래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상하고 매너도 좋지만 특히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운동 및 관리를 하여도 한두 번 하고 나면 지쳐서 잠이 드는데 이번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다고 끝나자마자 또 하고 싶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며 저한테는 그런 적이 없냐고 친구가 역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한 달에 한 번 관계 갖기도 힘들다며 맨날 잠만 잔다고 하였습니다. 암튼 친구한테 어쩔 거냐고 그래도 헤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큰일이 났다며 전화를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2달 뒤에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임을 한다고 하였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워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3대 독자이고 남자친구도 유부남인데 본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지우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친구도 안 지우고 낳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남편이랑도 이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길어지길래 퇴근하고 친구네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면서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으니 다음에 가겠다고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친한 친구의 큰 문제이기에 하루 종일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덩달아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쯤 정신을 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방역해야 한다며 모두 퇴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간단한 간식을 사들고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려도 반응이 없길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왜 문 안 열어주었냐고 묻자 잠깐 낮잠을 잤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못 온다더니 어떻게 왔냐고 묻길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지고 할 얘기도 많을 같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오늘은 먼저 먹으라고 친구네 집에 있으니 늦는다고 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네 안방 화장실에서 전화 벨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한테 집에 손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없다고 자기 핸드폰 벨소리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질 않았고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또 안방 화장실에서 벨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벨소리도 남편 벨소리와 똑같아서 남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속옷 차림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하였고 친구도 이렇게 된 거 사실대로 말한다며 자기 남자친구이자 뱃속 아이의 아빠가 제 남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제한 지는 6개월 좀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사랑하니 이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그런 게 아니고 바람을 핀 거는 맞지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그럼 자기랑 뱃속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면서 물었고 남편은 그것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르겠다며 저와 이혼도 싫고 제 친구와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며 그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에게 귀싸대기를 쳐올리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자기한테 먼저 다가온 거는 제 남편이었고 어찌됐든 자기는 제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독자 집안인데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건 너도 잘 알지 않냐며 저한테 조용히 이혼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 이혼은 못 해준다고 하면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라고 하셨던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렸고 남편은 혼쭐 내주겠고 그 아이는 물론 제 친구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라고 하셨습니다. 일찍이 친정엄마를 돌아가셔서 평소에 시어머니께 많이 의지하면서 지냈고 저를 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시어머니만 믿고 집에 들어와서 꿋꿋이 밥도 먹고 씻고 잤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너무 미안하다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서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부모님께 엄청나게 혼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지우는 걸로 친구랑도 얘기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독자이기에 저희 집 근처에 사시던 시부모님께서도 노후에 도시에 사는 건 공기도 안 좋고 시골이 그립다며 전원주택을 지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몇 번이고 내려가서 밭 등 시골 일도 도와드리겠다고 하였지만 피곤할 텐데 오지 말라며 조만간 저희 집에 놀려갈 테니 맛있는 거 해먹자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3박 4일로 출장을 갔습니다. 주말에 딱히 할 일도 없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김치만두를 만들어서 전원주택으로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하였더니 남편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일단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골에 있는 집이어서 그런지 대문도 현관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거실에 시부모님과 남편과 아기가 있었고 제 친구가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완전 한 가족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멍하게 서 있었고 모두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친구의 그 사악한 미소에 너무 화가 나서 만들어서 가져간 김치만두를 친구한테 던지고서는 그냥 나왔습니다. 남편은 뒤쫓아 나왔고 다 설명하겠다고 하였지만 저는 이혼해 줄 테니 위자료 등 넉넉히 준비해 놓으라고 하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도착하고 1시간쯤 지난 뒤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독자고 손이 귀하고 어쩔 수 없었다며 이해해 줄 수는 없냐고 설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역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아직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 2년 고작 좀 넘었는데 제가 불임도 아니고 나이가 많이 먹도록 아기를 시도하였지만 안 된 것도 아닌데 이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고 조용히 나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주와 새며느리와 행복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넉넉히 준비해 놓으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오빠가 변호사이기에 밖에 남편과 시어머니 들으란 식으로 큰 소리로 있었던 일들을 통화하였습니다. 친오빠가 당장 달려왔고 저를 데리고 오빠네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빠는 고생 많았다며 지금부터는 오빠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일단 마음의 진정부터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회사도 연차를 내고 쉬면서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아기는 낳았고 핏줄이 당기는데 어떻게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독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빠에게 얘기해 주었고 현재 이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친구에게도 상간녀 소송 진행 중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가장 사랑했던 남편과 가장 의지했던 시어머니까지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사연을 적어서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업주부를 하면서 디자인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5살 된 아들이 있는데 대내외적인 문제로 어린이집들이 휴원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낮에 육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아이랑 있다 보니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벤트 또는 놀이를 만들어줘도 금방 실증을 내거나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다 보니 정말 아이랑 하루 종일 놀아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처남네가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남네는 5살, 4살 아이가 있습니다. 처남네도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주 놀려오거나 놀려가게 되면서 같이 시간을 자주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들 1명 돌보는 것보다 둘이서 남아 3명을 돌보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1명을 칭찬하면 나머지 2명도 칭찬받으려고 따라하는 것도 있고 애들이 나이가 서로 비슷해서 잘 놀기도 했습니다. 식사 챙기는 것도 처남댁이 있다 보니 편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항상 아들한테 미안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처남댁은 처남댁대로 나름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짬짬이 일도 하면서 좋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지켜보다가 놀이터에 사람이 없으면 얼른 나가서 놀다 오기도 하고 나름의 소소한 재미도 있었습니다. 씻기고 밥 먹이면 낮잠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장난감들 정리하고 처남댁은 저희가 먹을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들이 깰 때까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뭔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듯이 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같은 전업주부에 나는 이 집안 사위, 처남댁은 이 집안 며느리이다 보니 특히 집안 식구들 뒷내기가 잘 통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같이 장도 보러 가고
머리도 자르려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 가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성인 남녀가 서로 알아가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싸움이라도 하는 날이면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다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처남이 출근한 이후부터는 처남댁과 신혼부부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침없이 스킨십을 하였고 애들이 자거나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말 저 때는 중독된 것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처럼 결국 모두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출근했던 처남이 급하게 출장을 가기로 했다며 짐을 챙기려 집에 왔고 저희는 그때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처남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없이 본인 짐만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와이프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애들 자고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화도, 원망도, 욕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정리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하고 말았습니다. 와이프는 당황해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이지만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와이프가 소리를 지르며 다 같이 살 순 없잖아 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와이프는 저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고 처남댁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며칠간 처갓집에서 지낸다며 갔습니다. 약 2주 정도 시간이 흐르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적만 흘렸습니다. 제가 처남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형님만의 잘못이겠냐며 자기도 처남댁도 모두의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다 내 잘못이니? 와이프와 처남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이든 그 이상의 것을 원해도 다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대화 없이 정적만 흐르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와이프가 처갓집으로 안 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놀래하자 와이프는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놀랄 일이냐며 대답하고서는 아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삼촌 집에 안 놀려가서 심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또 놀려갈 수 있냐고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집에 놀려가고 싶냐고 묻자 아들이 친구도 있고 아가도 있어서 좋다고 매일매일 놀려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큰 한숨만 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방에서 맥주 한 캔 먹고 자려고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왔습니다. 거실에서 같이 마시자면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나름 잘 차려진 술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남댁이 어디가 좋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등등 쭉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로의 상황도 비슷했고 대화도 잘 통했고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많은 생각도 해보았고 처남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직 답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다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를 다 같이 사냐고 물어보았고 처남네랑 같이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와이프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았습니다. 와이프는 각자 집을 팔아서 돈을 모아 더 큰 아파트나 복층 빌라로 이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애들도 같이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집안일도 나눠 할 수 있으니 좋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되니 좋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와이프의 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때리거나 화를 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콩 바깥에 있는 마음이 당장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 아니냐고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미 정신 차렸다고 하자. 그럼 뭐 더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니냐며?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와이프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4명은 다시 모였고 이 이야기를 와이프가 꺼냈습니다. 처남이랑은 일전에 상의가 끝났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고 처남댁은 와이프에게 죄송하다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는 그 사건과 별개로 애들을 위해서 같이 살면 어떨까 처남과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나쁜 의도는 없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와이프와 처남이 어렸을 때 친척들과 같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합치게 되었습니다. 아직 너무나 어색하고 모든 게 조심스럽지만 아이들은 참 좋아하네요. 1층 거실은 거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모든 장난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낮이면 와이프와 처남이 출근하면 아이들과 처남댁이랑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처남댁은 처남댁대로 아직 감정이 남아있기에 서로 조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대한 서로 안 부르고 안 마주치려고 하지만 같은 집에 있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결국 참지 못해 합친 후에도 몇 번의 선을 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후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서로 약속은 했지만 같은 집에 둘이만 있다 보니 점점 더 처남댁의 유혹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한 비밀로 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